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관리자 화면 중에 디자인, 팝업 관리와 배너 관리 해보겠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팝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검색 부분, 예를 들어서 제목이 다 테스트인데 테스트 2가 있네요. 테스트 2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고요. 등록일, 노출일 이런 식으로 노출 여부 다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팝업 등록을 누르면 등록에서 이런 식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수정을 할 경우에는 수정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값들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배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환 속도 빠르게, 보통, 느리게. 배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스와이퍼를 사용할 겁니다. 스와이퍼를 사용을 해서 페이드 효과냐, 이게 5초로 되어 있으니까 약간 안 보이겠죠? 페이드 효과이면 페이드인 이런 식으로 싹싹 바뀌는 거 보이시죠? 큐브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네요. 커버는 이런 식으로 되고, 플립은 이렇게 되네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슬라이드를 많이 쓰죠. 좌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시는 요 버튼, 하늘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요 보이시죠? 요 버튼, 그리고 밑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 점들, 내비게이션을 보이겠느냐 숨기겠느냐. 배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로 할 경우에는 100%, 90%, 80% 이렇게 되겠고, 픽셀일 경우에는 가로, 세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하고 삭제하고, 요거는 새로 되었을 때 보기를 누르면 다시 세팅을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자, 팝업 관리 먼저 해볼까요? 디자인의 팝업 리스트. 스킨을 먼저 볼까요? 뷰스 애드민 디자인의 팝업 리스트. 팝업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팝업 등록할 때 이쪽으로 보내주고요. 요거는 보시면 아시죠? 라우터를 만져줘야 된다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검색 부분이죠. 검색 부분은 폼 여기까지 이렇게 검색 부분이고요. 기간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는 셀렉티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등록일이냐 노출일이냐, 그리고 sdate, edate 종료일, 그리고 노출 여부는 isView는 all이냐 y냐 n이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검색 버튼은 이런 식으로 서브밋을 이렇게 해서 해놨고, 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겟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포스트 할 경우에는 요렇게 CSRF 토큰도 넣어주고 밸류도 넣어주고 했었었는데, get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걸 안 넣어줘도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이전에 보드 리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처럼 검색은 몇 개 됐고 전체는 몇 개고 페이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타입, 제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카운트가 있을 때, 데이터의 카운트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는 레그에다가 ANO 집어넣어서 ANO를 던져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 del ANOS, 요거는 이전 시간에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은 팝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팝업이라는 테이블을 보여드려야겠네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모델스 데이터베이스 팝업 보드 코멘트 컨피그 팝업은 이런 식으로 타이틀 타입 isView sDate eDate sTime eTime 요거는 제가 코시아 보드 제 생프레임에서 짰던 거를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사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미리 그냥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View Today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보이지 않기라는 거 있잖아요. 쿠키 먹여가지고 그거 하는 거, 그거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 가끔씩 없는 사이트도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지만 없는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관리자가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페이지 파람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크기, 그리고 위치 상단 레프트 좌측, 그리고 내용, 그리고 요거는 다 이해하시죠? 레그 데이트, 에드 데이트. 그래서 팝업 레그를 먼저 들어가서 볼게요. 레그가 어디냐면 팝업 등록입니다. 요 부분이요. 제목을 어떻게 뭐라고 할 거니, 왜냐면은 제목이 있어야겠죠. 제목이 있어야겠고, 타입 레이어냐 헤더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요렇게 네모나게 뜨는 거, 네모나게 뜨는 거. 헤더 같은 경우에는 요 상단에 요 한 줄로 해서 그 팝업이 뜨는 걸 보셨을 경우가 많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네이버만 들어가도 네이버 그 브라우저 뭐죠? 그거 설치하라 그러면서 여기 위에 상단에 뜨잖아요. 그 헤더 타입이고요. 노출 여부는 보여줄 거냐 숨길 거냐. 오늘 하루 오늘 투데이 아까 전에 보셨죠? 그거고요. 노출 날짜, 노출 종료일, 노출 시간. 요거 만들어 놨네요. 노출 시간, 노출 페이지. 노출 페이지는 기본적으로는 인덱스 페이지, 첫 페이지에 들어갈 때 주로 많이 보여주는데, 가끔씩 딴 페이지, 제가 뭐 관리자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글쓰기 페이지 라던가 글 쓰고 나서 그 페이지에서 보여줌, 글 쓰고 나서는 보통 리스트로 던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는 약간 팝업을 불러오기는 힘들 것 같고, 특정한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뭐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갔을 때 이 이벤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팝업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모든 게시판이니까 해서 리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벤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파라미터는 코드 이그나이트에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파라미터도 넣어주는 게 좋겠죠. 네, 창 크기 요거는 가로 세로 상단 하단 그리고 내용,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그 페이지를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다 아실 거고, 기본 설정해서 폼을 서브밋으로 던지고요. 액션을 서브밋으로 던지고, ANO는 데이터가 있을 때 ANO가 있을 거니까 ANO 테이블은 팝업 CO 언더바 코어 언더바 팝업이죠. 코어 언더바를 빼는 이유는 이전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서브밋
서브밋 컨트롤러스 서브밋 여기에서 코어 언더바를 따로 붙여주기 때문에 저는 코어 언더바를 쓰고 있지만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다른 접두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다른 접두어를 사용하셔도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백 URL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로 보내주고요. 제목, 타이틀, 타입, 레이어냐 헤더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요 뒤에 요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아시죠? 안 해드려도. 그 다음에 노출 여부, 이제 뷰는 라디오로 yes or no, 그리고 오늘 하루 view today는 똑같이 yes or no, 노출 날짜는 sdate, edate, 노출 시간은 stime, etime, 클래스가 date, 클래스가 time. 요거는 아마 첫 시간, 둘째 시간쯤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노출 페이지는 페이지자, 파라미터, 창 크기, 가로일 때, 세로일 때, 그리고 창 위치, 탑, 레프트, 창 크기에서 어디 있을까요? 창 크기에서 그거는 배너 관리였죠. 여기 놀래라, 왜 없지 그러면서 놀랬네요. 가로 세로 창 위치, 탑, 레프트, 내용, 컨텐트 ID 0, 컨텐트 마이너스 0번에다가 내용 집어 넣어주고 이미지 던져 놓을 수 있게끔,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설명을 드렸었나 안 드렸었나 애매모호하네요. 그래서 에드윈 언더바 에디터의 파람, 퍼블릭에 JS에 커먼 JS에 있겠죠 아마도. 자, 요거는 커스텀 컨피그는 요거고, 아마 이전 시간 보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갖고 왔네, 요거 아실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 쓰이는 거는 요런 식으로 아예 그냥 함수 객체 함수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편해요. 어차피 똑같이 쓸 거니까 똑같이 쓰는 거를 계속 여기저기 똑같이 타이핑 하는 것도 귀찮고 하나 고칠 때마다 다 들어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모듈화 시켜 놓으면 하나를 설정할 때마다 굳이 따로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팝업 리스트 먼저 볼까요? 팝업 리스트, 디자인에 팝업 리스트 컨트롤러 별거 없죠. 코어 컨피그에서 이건 배너 리스트구나. 팝업 리스트, 코 팝업을 모듈로 해서 토탈, 이거는 카운트 올 리절트 해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있니 라는 거고요. 요거는 검색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검색 팝업 관리 이렇게 딱 들어가면 개수로 집어 던져주는 내용들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기본값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잡아주고 올이고 레그데이트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get수로 타이틀을 받았을 때는 like, 모듈에서 like해서 타이틀과 가지고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타이틀 안에 요 내용이 있는 애들을 불러와라 이런 식이고, S데이트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모델에서 where를 더 and죠. where는 해서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델에서 그룹 스타트라고 해서 코드 이그나이터 설명서 보시면은 그룹 스타트라는 그룹 스타트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요 사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레그 데이트가 이게 보시면은 등록일이 있고 노출일이 있어요. 등록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레그 데이트지만, 노출일 같은 경우에는 S데이트, E데이트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S데이트, E데이트 해서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isView가 all이 아닌 경우에는 yes or no가 들어가니까 yes or no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order by 해서 페이지는 nm, 기본적으로는 아마 10개네요. 10개, 20개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 nm 보여주고, 토탈 넣어주고, 데이터에다 넣어주고, 페이지에다가는 페이지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페이지 보시면은 요렇게 페이지 링크 요렇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팝업 리스트는 별거 없죠. 이거 그냥 데리고 와서 리스트 가지고 와서 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레그 같은 경우에도 팝업 레그도 똑같습니다. ANO가 있으면 데이터에다가 ANO를 넣어줘. 기본적으로 ANO는 배열입니다. 해서 넣어주고요. 그래서 ANO가 있을 때 딱 누르면 ANO가 있을 때 여기 있는 값들을 레그에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브밋 같은 경우에는 얘는 디폴트네요. 서브밋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그냥 있으면은 세이브를 해주는 거니까. 서브밋 포스트 케이스를 데리고 오고, 테이블 가지고 오고, 백 URL 가지고 오고, 그리고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가 없네요. 여기는 디폴트가.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넣어서 테이블에다가 넣어서 세이브를 시켜준다. 이게 끝이에요. 별거 없죠. 정말 쉽죠. 그리고 이제 배너 관리 봐야겠네요. 배너 관리, 배너 리스트. 저 배너 같은 경우에는 그 코시아보드 처음에 생프레임으로 짰을 때는 배너를 여러 개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했었었는데, 배너가 굳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인덱스에서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자, 배너 리스트입니다. 배너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서브밋 저장 버튼 눌렀을 때 요 저장 버튼이고요. 저장 버튼 누르면은 이 폼이 전달이 되겠죠. 포스트 케이스는 배너 레그, 테이블은 컨피그, 코 컨피그를 쓰고요. ANO가 있으면은 이거고, 그룹은 디자인, 코드는 배너. 요거는 다 이해하셨죠? 전환 속도 300, 1300, 300, 3300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있을 때는 배너 리셋, 요거 온 체인지 됐을 때 배너 리셋입니다. 체인지가 됐을 때마다 기본적으로는 저장된 값을 가지고 와요. 저장된 값을 가지고 오는데, 요게 미리 보기 때문에 빠르게 했을 때랑 1초로 했을 때랑 등등, 뭐 전환 속도는 느리게 했을 때 천천히 들어가게끔
미리 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너 리셋이요. 이거는 셀렉트 옵션, 데이터 스피드, 전환 시간, 타임. 요거는 제가 일부러 그냥 4로 돌렸어요. 어차피 1초에서부터 10초까지는 자동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1초부터 10초까지 1초부터 10초까지 왜 10이라고 안 했냐, 이렇게 하면 10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개발자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에코로 넣어주고요. 요거는 셀렉티드,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게 데이터 타임과 여기가 가지고 있는 i와 같을 경우에는 셀렉티드를 넣어줘라 이거예요. 셀렉티드 요거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냐면은 데이터 타임의 값이 없을 때 i가 1일 경우에는 셀렉티드를 넣어줘라 이겁니다. 이건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설명을 해드렸고요. 999 같은 경우에는 수동이라고 해서 아예 멈춰 있어요. 얘를 눌러야만 움직이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돌리던가 얘를 누르던가 이렇게 해야만 움직이는 거고, 수동은 멈춰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주로 사용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수동을 넣어 놨고요. 전환 효과는 이펙트라고 해서 넣어 줬는데, 값들은 스와이퍼 검색해서 보시면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저는 요 효과 말고도 또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 작업을 할 때 제가 API, 스와이퍼 API를 마지막으로 볼 때는 요 전환 효과가 전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얘들도 체인지가 될 때마다 배너 리셋 해주고, 값들도 이런 식으로.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이거 무서울 것도 없고, 그냥 써보시고 요것저것 한번 다 해보시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이게 말이 이렇게 코드가 길어서 그렇지 별거 아니거든요. 요거는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좌우 버튼 이런 식으로, 페이지네이션은 이런 식으로 예스냐 노냐,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예스냐 노냐 이런 식으로. 배너 사이즈 같은 경우 바꿨을 때 배너 사이즈라는 펑션을 불러와서 디스밸류를 디스밸류 px라든가 픽셀이라든가 퍼센테이지 프로 얘를 던져주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클래스 하이트 인풋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나중에 하이드라는 클래스를 넣어줄 건지 말 건지, 이런 식으로 하이드라는 클래스를 넣어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헤이트는 데이터 헤이트, 이런 식으로. 이미지는 추가 add 배너 li 추가해주고, 배너 리셋 여기도 보이시죠? 배너 리셋입니다. 똑같아요. 왜냐면은 얘를 계속 추가를 할 때마다 넣어주면 좋기는 한데 에러가 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기 버튼을 따로 뺐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얘가 이 인풋 박스가 온체인지 됐을 때 그거 변경하셔도 되고요. 저는 해보니까 에러가 나길래 이렇게 한 거고, 굳이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최대한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너 이미지 UL에다가 요렇게 요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미지, 링크, 타겟, 삭제. 요거를 테이블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요걸로 따로 넣어주게 되었고요. 요거가 요 UL이 핵심이겠죠. 여기에다가 id에다가는 banner line in이라고 해놓고 for each. 만약에 값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값이 있을 때는 요 세 개가 값이 있으니까 세 개를 보여줘야겠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for each를 돌려서 id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링크, 타겟 이런 식으로 링크는 예를 들어서 메인 페이지에 배너가 들어간다 메인 페이지에 배너를 넣고 그 배너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떠한 페이지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링크를 넣어줄 수도 있고, 타겟은 뭐 지금 셀프를 할 건지 뭐 블랭크를 할 건지 요거고요. 요거처럼 바꿔준 거는 소트 테이블입니다. 소트 테이블 jQuery UI이죠. jQuery UI죠. 거기에 보시면 소트 테이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너 LI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특별한 건 없어요. 요 인풋 요는 이전에 여기에서 많이 했었죠. 여기에서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링크 똑같이 타겟 셀렉트로 해서 셀프냐 블랭크냐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딜레이트 버튼이죠. 딜레이트 버튼 이거를 던지고 델 배너 이미지라고 해서 던져주고요.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스와이퍼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스와이퍼 컨테이너 와퍼 이런 식으로 해서 스와이퍼 슬라이드.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for each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만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는 굳이 링크까지 걸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미리 보기가 없을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꺾인 표시, 얘도 꺾인 표시, 얘는 점 해서 펑션. 이 페이지가 딱 시작하자마자 얘 또 에러가 나네요. PHP가 아니라 배너 리스트 HTML이 온 로드가 됐을 때 소트 테이블에다가 소트 테이블을 이거 보면 소트 테이블이 움직였을 때, 변경이 됐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딱 변경이 됐을 때 배너 리셋을 불러옵니다. 배너 리셋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부터 배너 리셋 요 펑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딱 요 배너 리셋 시작하면서 스와이퍼 시작을 하고요. 스와이퍼 컨테이너 요거는 다 아시죠? 뭐 스피드, 루프, 오토플레이, 그리고 이펙트는 뭐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가 페이지네이션이 yes일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옵션을 같이 넣어줍니다. 소스 보기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펙트 슬라이드, 페이지네이션 이렇게 넣어주고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배너 리셋 이제 시작이네요. 배너 리셋 요 다음에는 얘는 어차피 스타일이고, 배너 리셋 얘가 먼저 들어가야 되나? 아니죠. 얘는 마지막에 해드려야죠. 배너 사이즈
검사 요거죠. 요거 검사를 했을 때 셀렉트가 체인지가 됐을 때 배너 사이즈에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선택된 값을 던져줍니다. 픽셀이냐 퍼센테이지냐. 그래서 배너 사이즈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얘가 배너 사이즈가 실행이 되면 요 값은 없애버려요. 보이시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픽셀일 경우에는 헤이트 인풋에다가 리무브 클래스 하이드를 지워줍니다. 보시면 라벨로 되어 있죠. 헤이트 인풋 해서 여기에 처음에는 하이드라는 클래스가 붙어 있었는데 얘가 이제 픽셀로 바뀌니까 하이드를 지워주죠. 그리고 만약에 픽셀이 아닐 경우 if else니까 px가 아닐 경우에는 하이드를 넣어주죠. 그리고 얘는 처음 설명드렸듯이 0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꿔버려요. 이런 식으로 지워주죠. 배너 li 요거겠죠. add banner li add banner li 별거 없죠. 배너 언더바 li 요거에다가 코스플릿 해서 인덱스에다가 div 키 이거는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div 키를 예전에 div를 추가하려고 할 때마다 사용하려고 common.js에다가 넣어놨었죠. 이렇게 div 키는 100이다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사용을 하는 거고요.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li 해서 인덱스 넣어주고요. 인덱스만 바꿔주는 거니까 인덱스 여기 이렇게 인덱스 바뀌고요. 인덱스 그리고 요거 링크 타겟 똑같아요. 요 li가 똑같아요. 요런 식으로 요거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인풋 넣어주고 라벨 넣어주고 그 lk tg d im 요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CSS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은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뭐 어디에 뭐 끌려간다던가 구속된다 그런 건 아니니까 요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만들었고요. 요런 식으로 임의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딜레이트 델 배너 이미지죠. 요거 델 배너 이미지 디스 얘는 데이터 인덱스에 자기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샵으로 해서 자기 인덱스 번호를 리무브를 시키고 배너 리셋을 해줍니다. 요 삭제가 되면 배너 리셋이 돼요. 1번 2번 3번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리셋이 되는 겁니다. 배너 리셋 같은 경우는 스피드 셀렉트의 데이터의 스피드 값을 가지고 오고 딜레이에 갖고 온 다음에 1000을 곱해주고 오토플레이는 딜레이가 1000 이상일 때는 페일이고 오토플레이가 안 된다는 거죠. 1000 이하일 때는 딜레이가 되는 거죠. 몇 초에 한 번씩 되는 거니까. 이펙트는 체크된 값을 이펙트로 가지고 온 거고 페이지네이션이 Y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옵션을 넣어주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그냥 비어있는 뭐죠? 이거는 배열이 아니라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거고
페이지네이션도 똑같이 내비게이션이랑 페이지네이션이랑 똑같이 값들 가지고 와서 Y일 경우에만 넣어주고, 만약에 페이지네이션이 체크가 Y냐 그러면은 스와이퍼 얘를 리무브를 클래스를 해줍니다. 하이드를 페이지네이션 아닐 경우, 요렇게 한 쌍이에요. 그리고 n일 경우에는 아예 그냥 페이지네이션은 그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 자체를 하이드로 넣어서 아예 그냥 히든 시켜 버리는 거죠. 미리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 페이지는. 그래서 페이지네이션도 똑같이 하이드를 넣어줄 거냐 말 거냐, 요것도 똑같죠. 요거와 요거에다가 하이드를 넣어줄 거니 얘는 애드니 리무브니, 그죠? 그리고 스와이퍼 HTML을 싹 지운 다음에 미리 보기 다음에 요게 스와이퍼 컨테이너예요. 스와이퍼 컨테이너. 스와이퍼 컨테이너 바로 밑에 있는 와퍼죠. 스와이퍼 컨테이너. 요 스와이퍼 컨테이너 바로 밑에 있는 와퍼. 요 UL이죠. UL에다가 UL을 싹 지운 다음에 얘네들을, 얘네들이 아니죠. 싹 지운 다음에 배너 클래스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어떤 애들이냐, 배너 인, 배너 li in, 배너 ul의 배너 li in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요게 보이시죠? 여기 체크되는 거, 요게 체크되는 거, 요 ul에 붙어 있는 find를 해라. 배너 클래스 이미지, 배너 클래스 이미지, 이미지의 src가 배너 클래스 이미지, 배너 클래스 이미지를 find를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애를 이런 식으로 스와이퍼 슬라이드 해서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이브를 할 때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세이브가 돼야겠죠. 저장을 누르면 세이브가 돼야 되는데, 자, 세이브를 누르면 어디로 가느냐, 애드민 서브밋으로 가는데, 똑같이 애드민의 서브밋으로 가는데 포스트 케이스가 있잖아요. 배너 레그, 배너 레그. 복사를 할게요. 서브밋으로 가는데 배너 레그로 갑니다. 배너 레그로 가서 파일, 어차피 이거는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 거니까 파일이 이미지가 있겠죠. 항상 배너니까. 그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링크가 몇 개니 카운트를 다는 거예요. 이즈셋 링크가 있을 때, 요게 링크가 있을 때 카운트를 셉니다. 카운트를 세는데, 이게 완전히 없으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장하기가 힘들어져요.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즈셋일 때, 이즈셋일 때는, 세팅이 되어 있을 때는 얘를 카운트를 세서 돌리는 겁니다. 혹시 맥스가 0이 아닐 경우, 카운트가 0이 아닐 경우에는 코시아 파일을 불러오죠. 불러오면서 맥스만큼 돌리면서 파일 이미지에 input 파일, 타입은 파일이고 아이디는 요거지만 네임이 이미지 배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지의 몇 번째냐, 첫 번째 0,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 아시죠? 0번째 몇 번째냐, 이것이 값이 있느냐, 그리고 사이즈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 이미지에다가, 파일 이미지가 아닙니다. 데이터 이미지 0번 몇 번째에다가 요 돌아오는 값을, 그 중에 패스, 우리는 이 파일 오리지널 이름도 필요 없고 패스만 필요하니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만 필요하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고 던지는 거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작업이 유저 모델 테이블에서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다음에 요 세팅 값에 따라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엔 좀 별거 없었죠. 뭐 팝업 관리하고 변화 관리 요거밖에 없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통계를 하기 전에 사용자 페이지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용자 페이지에서 통계를 쌓아주기 위해서, 통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데이터를 넣어준 후에 통계에서는 어차피 보여주기만 할 거거든요. 데이터를 누적을 시킨 후 통계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통계를 먼저 해봐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진짜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용자 페이지 먼저 하고, 요거는 이 통계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간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선은 다음 시간부터는 사용자 단, 이제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